안녕하세요. 매겨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파는 다점포점주 이철준입니다. 와. 또 풍성한 콘텐츠로 항상 무장하고 계신 저 이철주 네. 동주님께서 오늘 또 책 소개 부의 추월 자서. 네, 구에 주어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좋아요. 관심 있으시겠죠? 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기자님들 적일만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적일만버요. 네, 적일만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네. 솔직히 네. 아는데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알아 나 몰라. 잘 알죠. 이거 저 엄청 카톡으로 많이 쓰죠.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쓰는 건데 네. 그 노 기자님은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위세대요. 나도 밀레니얼인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뜻입니다. 아, 야, 우리 적게 하라고 많이 벌자. 이런 말 많이 네, 하죠. 굉장히 아. 매력적인 덕담이죠. 음. 네.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부의 추월채선 부차선. 예, 이 책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오. 아예 일하지 말고 무한대로 벌어라. 아일무벌. 막 주신다. 정말 그렇죠. 아이 무벌. 이 책은 2013년도에 국내에 출간이 돼서 좀 됐네요, 예, 사실.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베스트셀러 올라와 있길래 예. 꽤 신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책 출간 전에는 보통 책들이 그런 책들이 많았죠. 뭐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수십 년간 아끼고 저축해라. 그리고 맞아. 재테크 해야 된다. 이런 네, 책들이 많았는데 그런 류가 많죠. 예, 이 네. 책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네. 방법들은 순전히 엉터리다. 엉터리다.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소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펼치시는. 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맞아, 엄청 유명하죠. 부의 추월 차선. 네. 어떤 분이 저자 이름이 뭐죠? 저자 이름이 MJ 드마코. MJ 드마코. 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분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지금 저희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왜 이러실까요? 지금 좀 뭐 망치 소리나 드릴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점을 좀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수 공황장애 환자로서 굉장히 거슬리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대본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읽고 나가면 돼요. 그래요, 네. 순서가 또 있으시니까. 네. 당황하지 않고. 네, 미국인. 네, 이 저자가 20대 시절에는 뭐 음. 청소나 운전기사 뭐 같은 갖가지 험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어머니를 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군요. 네,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고요. 기어코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은 보려지 못해서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망치 소리가 들렸는데 네. 결국엔 인터넷 리무진 예약회사를 오. 설립을 해서 큰 성공을 하게 되고요. 30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일찌감치 은퇴해서 지금은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예 일하지 말고 무한대로 벌어라. 네. 흑수저네요. 어떻게 보면 흑수저에서 시작해서 30대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지금은 꿀을 빨고 계신다. 요새 이게 유행이잖아요. 뭐, 파이어족. 파이어족. 네. 맞아요. 예. 프리덤, 인디펜던스, 네. 리타이어. 찬스 드릴까요? 인터넷 찬스? 다시 거의 다 와서 하나만 더. 다시. 아니 다시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 네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경제적 독립,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리고 리타이어 얼리. 리타이어 얼리. 빨리 은퇴하라.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은퇴를 해버려라.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뜻이었군요. 빨리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은퇴를 네. 한 50대, 60대에 하는데 네. 이 파이어족들은 3, 40대, 가급적 30대에 은퇴를 하겠다. 재밌네요. 파이어는 사전적으로는 해고인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자발적 해고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재밌다. 20, 30대에 바짝 벌어서 네. 은퇴하겠다. 바짝 벌어야겠네. 근데. 저도 한때는 그게 목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약간 욜로족이랑 반대 말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할 수 이제 있을 때 라이프 벌자. 스타일도 양극화가 네. 돼가는 것 네. 같아요. 아주 그냥 소확행으로 즐기고 살거나 네.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그럼 이번 책의 저자이신 허리띠를 졸라매고. MJ 드마코 씨께서는 아주 바짝 벌고 네. 놀자라는 주의가 더 가깝겠네요. 그렇죠. 이분은 뭐 그런 셈이죠. 네. 30대에 진짜로 그걸 잃었고요. 네. 부럽습니다. 어떻게 잃었는지 그럼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궁금한 게 기자님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란 게 있을까요? 제가 또 부의 시선이라는 책을 쓴 이제 공저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저희 보통 이제 부자 슈퍼리치다 하면은 네. 현금성 자산 30억 이상 보유한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원 30억. 현금성 자산. 네. 노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의 기준. 부자의 기준 참 이거 되게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막 이런 뭐 것도 가깝고. 각자의 어떤 그런 기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연봉 1, 2억 요 정도 엄청 부자 아닌가 그 정도면? 연봉이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중산층의 기준해서 네. 우리나라는 주로 세단 자동차 하나 있고 그렇죠. 뭐 집 한 채 있고 네.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여가 시간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즐길 수 있고 선진국이야. 네,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대본에 없는 얘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랬어요. 하는 일에 상관없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벌면 월 1,000만 원이면 부자겠다. 연봉 1억 좀 넘고. 그렇죠. 왜냐면 뭐 그 정도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누리면서 특별히 부족한 거 없이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이게 같다.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세후로요. 세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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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1,500원 벌어야겠네.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죠. 진짜 네. 부자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달라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죠. 이것도 네. 부족한가요?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네.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다. 직업을 가졌으면 이 저자의 주장은 그래요. 연봉이 얼마가 됐건. 뭐 월 1,000만 원씩 버는 회사원도 가난하다. 월 2,000만 원씩 버는 의사도 가난한 사람이다. 월 3,000만 원씩 버는 변호사 마찬가지로 가난하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합니다. 다 같이 넘기시죠. 첫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유를 잃은 현대판 노예다라고까지 지칭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 읽고서 뭐 이런 거지 같은 책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그땐 들었어요. 거만한 나한테 현대판 노예라고 하니까 그러네. 화도 좀 났는데 근데 어쨌든 책을 꾹 참고 다 읽어봤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네네. 뭐 부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바뀌게 해준 계기를 준 책이고요. 예. 그런 영향이 지금 다점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VH월 차선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네. 근데 왜 제목이 부의 추월차선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순서가 다 있는데 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으신데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저자의 성공 스토리부터. 성공 스토리부터 이제 들려드릴 텐데 좋습니다. 저자가 어린 시절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서 성공하기까지의 그런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개인사. 네. 저자는 10대 시절에는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부자가 되긴 어렵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뭐 그렇죠. 어린 나이에 금수저가 또 아니고 그러면은 그래서 부자는 남의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슈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꿈에 그리던 람보르기니 차를 본 거예요. 넋을 잃고서 차를 구경하고 있는데 차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2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어린애가. 네. 그 저자는 생각을 했죠. 저 사람 뭐지? 뭔데 저렇게 젊은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쵸. 복권에 당첨됐겠지? 아니 금수저인가? 아니면 운동선수? 이렇게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데 코인 떡상 뭐 이런 거. 그 남자가 차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차 문이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네. 그걸 보고서 이제 저자가 막 흥분을 한 거죠. 평생 못 잊는 장면이겠네, 이 사람한테는. 진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정말 흥분했다. 그래서 남자한테 다가가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저씨 직업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발명가란다 라고 말이죠. 발명가. 발명가. 저자는 그날 깨달았다고 해요. 네. 천부적인 재능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근데 이 발명가라는 게 뭐 꼭 어떤 기발한 제품을 만들었다라기보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면 배달의 민족도 발명을 한 거고 뭐 특허내고 내가 새롭게 뭔가 창조해서 세상에 내놔서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타고난 신체적이나 신체적 외모나 능력, 외모 매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사회 이후에 나와서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 처음 본 거네요. 어린 나이에서.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원래는 금수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근데 어쨌든 저자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이 수평으로만 열렸어도 이렇지 않았을 텐데 위로 올려져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매일매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재능이 없이도 자수성가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나도 당연히 부자가 되겠지. 네. 이런 막연한 자신감도 생기게 이런 자신감 되죠. 어디서 좀 긍정적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동기는 그런 발명가가 타고 다니던 람보르기니를 보면서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저자가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네.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은 사업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었는데 예. 안 됐구나 실제로는. 그래서 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고 뭐 막노동, 뭐 피자 배달, 리무진 운전기사, 신문 배달, 서빙 등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고된 일을 많이 했네요. 네. 엎친 데 격친적으로 이거 오타가 났네요. 엎친 데 덮친격으로 네. 26살에는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우울증까지. 예. 우울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네. 리무진 운전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겠다라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인생에 확실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무작정 시카고에서 피닉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 출발해봐야겠다. 네. 지금까지 다 틀렸다. 지금까지의 삶을 좀 리셋을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사를 가서 그 예전에 이제 리무진 운전기사 경험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 경험을 살려서 리무진 예약 서비스 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웹사이트. 예. 그 초창기에는 웹사이트 수익이 별로 많이 나지 않았대요. 아니 근데 이 저자분 무슨 코였죠? 드마코 씨는 네. 지금 몇 살쯤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몇 살? 할아버지인가? 지금은 4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게 지금 불과 한 20년 전 얘기? 20년 정도 된 얘기죠. 예. 네. 그 웹사이트를 본 다른 업체에서 웹 디자인을 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게 됐다고 해요. 리무진 예약이 아니라 웹 디자인 해달라 오히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웹 디자인을 해주고 꽤 쏠쏠한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어떤 날은 하루 일하고 나서 예전에 한 달 수입을 올린 날도 있고요. 근데 저자는 이런 삶에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해요. 노예.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이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돈을 받고서 내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건 거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병가를 내면서 월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병가를 내면 뭐 일부는 받아요. 물론 일부는 받는데. 그래요? 완전 무급휴직은 아니에요? 네. 그런 노하우는 제가 다음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노하우. 네. 근데 이제 그 생각하거든요. 난 돈 주고 내 휴가 산다. 휴가를 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만 그만큼 내 시간이 쓰여지고 있다, 소모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이제 아까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구장창 강조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주구장창. 주구장창이라는 워딩 오랜만입니다. 주구장창. 이게 원래 주야장천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이거. 주구장창 그래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야장천 강조하는 키워드 두 가지. 바로 불로소득 그리고 규모의 확대. 불로소득과 규모의 확대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불로소득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죠. 일하는데 내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거죠. 건물주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약간? 뭐 그런 식이죠. 그런 느낌. 그럼 뭐 규모의 확대. 이거는 규모를 키울수록 벌어들이는 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다점포, 제가 하는 다점포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확대인 거죠. 뭐 5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도 있고 뭐 프랜차이즈 본사다 뭐 100개, 1000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규모의 확대가 가능한 업종이겠죠. 네. 근데 의사라고 치면은 의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의사라 그래도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는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네. 환자를 돌볼 수 있는데 내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몸을 늘릴 수가 없죠. 그렇죠. 확대할 수가 없죠. 규모의 확대가 불가능하죠. 불로소득 규모의 확대 두 개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뭐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희도 뭐 기사를 직접 쓰지 않거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능한 사람. 몸을 늘릴 수도 없고. 저자의 주장은 그래요. 저희는 노예.
그러면 전문직도 부자가 아니다. 아니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저자는 해야 된다는 주장합니다. 얘기네요. 예.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자산가가 되거나. 웹사이트로는 그러면 아무튼 자기도 노예였고 네. 디자인해 주는 걸로는 그럼 얘는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한편 음. 저자가 구축한 웹사이트에 리무진 비용을 묻는 문의사항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었다고 해요. 리무진 비용. 예, 리무진 비용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는 문의사항이 리무진 있었는데, 예약 사이트였으니까. 네, 저자가 이제 그 고객들을 활용해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 그게 뭐냐면 웹사이트의 관련 업종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주고 네. 그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는 방법이죠. 관련 업종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준다. 예, 뭐 예를 들면요. 그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웹사이트 네이버에 뭐 네. 이렇게 보면 광고 클릭하면 광고 들어가잖아요. 아, 네네네. 지금은 되게 흔한 방법인데 아. 그때가 1990년도 후반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그 와중에 리무진 이용 고객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모의 확대나 불로소득에 좀 그래도 부합하네요. 어느 정도 부합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웹페이지를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120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났네 벌써. 거기서 책이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120만 달러. 근데 약간 부족하죠. 120만 달러면. 당신은 2000년이었다. 네. 근데 수중에 떨어진 돈이 별로 많지 않았대요. 아 그래요? 뭐 세금과 스톡 옵션 이런 조건이 좀 별로 안 좋은 게 있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쉐보레 콜벳 이 자동차를 하나 샀대요. 그러니까 30만 달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를 샀어야지.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그때가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2000년 초반에 예.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매각했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또 엄청 많은 회사들이 뜨고 그렇죠. 졌죠. 예. 네. 그 뭐 저자 말로는 그 새로 매각을 한 회사 운영 방식이 아주 형편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그 웹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를 지켜보는 수가 없었던 저자가 네. 그 회사를 25만 달러에 다시 사들이게 됩니다. 120만 달러에 팔고 네. 25만 달러에 다시 사들이고. 근데 아까 남은 돈 30만 달러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산 거죠. 탈탈 털어 샀네요. 네, 남은 거는 쉐보레 콜벳 하나뿐. 차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웹사이트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올인을 합니다. 네. 저자는 고객의 클레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고객의 불평은 아름다운 것이다. 고객의 불평 아름다운 것이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고객의 불평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은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매우 느리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자는 웹사이트에 고객 문의가 올라오면 단 몇 분 만에 응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고객의 의견을 하루 이틀 만에 시스템으로 바로 구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드코마 씨가 굉장히 열일을 하던 시기네요. 이때는 엄청나게 열일을 했죠. 잠도 안 자고 막 이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화 문의는 음성 안내 없이 직원이 바로 받았다고 해요. 뭐 음성 안내 1번, 2번 누르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직원이 받고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모든 문제를 5분 안에 다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이 어떠한 광고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회사 홍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입소문을. 예.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고객들이 공짜로 쓸 수 있는 직원이다. 무료 피드백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이어서 무료로 홍보까지 해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슈퍼바이저 그때 네. 있을 때도 결국에는 불만이 많았던 그다음에 클레임을 넣었던 고객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단골 손님으로 돌아서더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피드백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죠. 단골 손님으로까지. 그리고 홍보까지 해주시면서 뭐 글도 올리고 하면서 예, 홍보까지 해주니까. 예. 피드백을 주는 자체가 애정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맞아. 안 그러면 그냥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냥 뭐 이상한 일 당하면 아이 뭐 그냥 안 오고 말지. 욕 한 번 하고 참 팩 뱉고 그냥 마는데 애정이 있으니까 그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좀 쓰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구현을 한 거고 시스템으로. 저희 창업직사도 악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플 많이 악플보단 달아주세요. 낫습니다. 네. 좀 살살 대신에 좀 살살. 저 환자. 네. 자 그렇게 되니까 네. 웹사이트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얼마 전까지는 파산 위기였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수익이 20만 달러나 나오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와, 25만 달러에 사왔는데 네. 한 달의 수익만 20만 달러다 이제는. 네, 와. 엄청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남는 시간은 모두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데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비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시스템 간소화를 거듭하면서 저자는 일이 점점 쉬워졌어요. 근데 수익은 오히려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저자가 뭐 며칠 알아듣고 한 달간 일 안 하고 펑펑 놀아도 돈은 또 멈추지 않고 들어와요. 네.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추월차선이구나. 이게 자영업이랑도 다 연결되는 게 일단 시스템 간소화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그렇죠. 꼭 필요하죠. HMR로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전에는 그러니까 HMR로 안 되던 것들도 계속 이제 그거를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최대한 덜 가게 하려고 매장에서 그러니까 주방에서도 2명 쓰던 걸 1명만 쓸 수 있도록 네네네. 예, 그렇게 가고 있고 다른 것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회사를 120만 달러에 매각했다가 거기가 망해서 다시 뭐 25만 달러 이렇게 다시 매입했다. 네. 그 못된 고양이라고 제가 인터뷰했던 프랜차이즈 대표님 여성 액세서리 엄청 싸게 팔거든요. 여성 액세서리의 다이소다 이러는데 여기 대표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뭐 신문도 돌리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노점상도 하시고 그러다가 종로에서 구두 가게를 운영해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맞아. 근데 그 건물주가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권리금을 주면서 이제 좀 나가 달라. 근데 이제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건물주가 권리금 잘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권리금 주면서 이제 내보냈어요. 네. 근데 본인이 하니까 이제 망한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와 달라. 해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갈 때는 권리금 한 푼 안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나올 때 또 권리금 받고. 그래서 자기는 권리금을 2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스타벅스가 보통 그런데요. 스타벅스 들어갔을 때 스타벅스에 있는 건물주랑 계약을 하잖아요, 직접. 엄청 잘 되잖아요, 장사가. 그러니까 건물주 배 아픈 거야. 물론 자기도 좀 나눠 먹긴 하지만 내가 다 먹고 싶으니까 너 나가고 내가 혼자 여기 카페 할게. 너 나가 해서 하다가 제발 다시 들어와줘. 2년 뒤에 제발 다시 들어와줘 하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스타벅스도.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든 자영업이든 그거 뭐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33살에 네. 그렇게 해서 33살이었어요. 그때 790만 달러를 받고서 회사를 다시 매각을 합니다. 얼마야? 그러면 90억 될까요? 110억 이 정도 되겠네요. 1조 아니 1조? 2007년인데 2007년. 100억. 그런 거. 무슨 1조야. 제 수학이 좀 약합니다. 네. 그렇게 회사를 매각을 하고 네. 예, 그 이후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자의 성공 스토리였고요. 네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여기까지가 하겠습니다. 이제 프롤로그였나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예. 지금 10장 중에 5장 넘겼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성공을 했다. 네. 이제 부에 관련된 유명한 책 중에 어딘지 지금 헤매시나요? 예. 이제 연결 고리가 좀 약해. 대본을 딱 봤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게 좀 어색한 거야. 약간 어색했어요. 예. 그 철주 점주님 고민하시다가 예. 그냥 읽자 이렇게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부에 관련된 유명한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부하가. 굉장히 이거 선착순이야 이런 거. 텐션이 좋네요. 네. 예. 근데 그 가난한 아빠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계속 저축만 하잖아요, 거기서. 예. 그리고 아들 또한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근데 정작 본인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네. 반면에 부자 아빠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장 그만두고 사업하면서 너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이런 조언을 해주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재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죠. 부자랑 가난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근데 부의 추월 차선에서는 여기에서 한 부류를 더 추가해서 세 부류로 구분을 짓습니다. 먼저 추월 차선을 내달리는 부자, 뭐 이게 바로 부자 아빠죠. 두 번째로 소행 차선으로 가는 가난한 자, 뭐 가난한 아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를 걷는 사람, 바로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 그러니까 보통 운전하다 보면 이제 맨 왼쪽이 추월 차선이 있잖아요. 거기는 갓길이죠. 좀 덜 막히죠. 덜 막히고 빨리 달려라. 네. 그리고 근데 거기를 쉽게
진입을 못하는 초보 운전자 진입 못하죠. 내가 이거 빨리 달리는 게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차선에서 이제 서행을 하면서 달리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인도를 걷는 사람 재밌네요. 인도를 걷는 사람. 인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인도는 이게 나라가 아니죠? 예, 인도 그 도로 말고 인도. 사람이 가는 길. 인도를 걷는다는 거는 즐거운 오늘을 위해서 밝은 내일을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그런 사람을 예로 들자면요, 돈이 생기면은 바로 명품백이나 차 같은 사치품을 사는 사람. 뭐 아니면은 당장 처리해야 하는 신용카드 빚만 걱정하고. 그 이후엔 재무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 욜로족이네, 욜로족. 근데 그러니까 요새 욜로족인데 소액행 이런 요새 트렌드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욜로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 실패하는 것처럼 써놓긴 했어요. 기자님들은 욜로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욜로족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욜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애들이 욜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막 집은 비싸지지. 내가 턱없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문턱이. 그러니까 에이, 오늘이라도 즐기고 살자.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어떤 그 세대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욜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원래 저축이라는 건 지금의 행복을 이제 뒤로 미루는 거다. 왜냐면 그게 미뤘을 때 나중에 더 큰 행복이 올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 그거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차피 돈을 모아봤자 집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지금의 소비를 그냥 지금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금리가 낮아진다. 소비가 재테크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더 이득인 거지. 돈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동의하거든요, 그런 말에. 근데 저자는 완전히 틀리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인도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 추월 차선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되게 중요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욜로족은 틀렸다. 이게 요지입니다. 욜로는 틀렸다. 꼰대 같은데 약간? 약간 그런데. 근데 이제 욜로족은 희망이 없죠. 20대 30대는 뭐 건강하니까 그냥 즐기고 살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제 뭐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저축해 놓은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맞아요. 일단 인도는 그랬고. 인도는 욜로족이고 서행 차선은 뭐냐면 정확히 인도의 반대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뭐 취직해가지고 5일 동안 출근하고 버티고 정년퇴직하는 사람. 예금 넣고. 그리고 뭐 특별한 재무 계획은 없고 계속 저축에 그런 거 없이 주력하는 거죠. 그냥 저축에만 주력하는 거죠. 펀드를 뭐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없이 뭐 일단 아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하지만 안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거네. 개미와 배짱이네. 그렇죠. 인도는 배짱, 서행 차선은 개미. 그러네. 오, 좋은 비유.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라. 아껴야 잘 살지. 뭐 이런 얘기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가난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또 한 번 또 좌절을 했죠. 가난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살았던 건가?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배짱이도 틀렸고 개미도 틀렸다. 둘 다 틀렸다. 재밌네요. 야,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해져. 아껴야 가난해진다. 야, 아껴라. 무섭네요, 되게.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래요? 그 서행 차선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게 아까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두 가지 있었죠. 불로소득과 규모의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려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뭐 굴러 들어와야 되고 수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행 차선에서는 하루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고 뭐 내 몸 하나를 여럿으로 쪼갤 수가 없으니까 확장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권을 남에게 넘긴다. 선택권을 남에게 넘긴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서행 차선을 가는 사람들은 뭐 자신의 선택권을 회사나 경제, 주식시장 같은 남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사장님이 날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막연한 바람이네요. 예, 막연한 희망이죠 그냥. 근데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 다음 시간에 20대 점주가 온다. 그 인터뷰 이제 그분들 모시고 할 건데 또 그런 연결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이 해안에 선견지명 어쩌다 이렇게 걸린 건데 그 20대들 인터뷰 제가 해봤거든요. 점주들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내가 아무리 다녀도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없더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맞아요.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자기가 올라갈 수 있죠. 나중에 나이 먹고 근데 그때까지 뭐 좀 기다리기 힘든 것도 있고 올라가도 결국 또 이제 뭐 그 제한되니까 제 직급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고 싶다. 독립심이 강하네. 저랑도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저도 돈을 얼마를 벌든지 월급보다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냥 내가 살래. 내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게 낫지. 회사가 망하면은 그게 뭐 좀 힘들잖아요. 회사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근데 저는 그게 개민가 봐요. 저는 나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이제 리스크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쓰이는 고민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부담도 심하고.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이냐, 뭐 저위험 저수익이냐죠. 그럼 서행 차선까지 알아봤고 그럼 추월 차선은 뭔가요? 이제 추월 차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월 차선은 부추선. 기하 급수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부의 지름길인데요. 뭐 추월 차선을 내달리는 사람의 조건은 우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 책에서는. 뭐 그 중에서 불로소득과 규모의 확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저자의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 돈으로는 저거 못 사줘.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니? 이 말이요. 저희 어머니는 야 이놈아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등짝을 때리시곤 했는데 근데 어머니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열리는 나무는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저도 한 그루 좀. 그래서 그 씨앗을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데 씨앗부터 묘목까지는 안 되고 씨앗을 그 씨앗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만 알면은 누구나 돈 열리는 나무 한 그루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임대, 인터넷, 콘텐츠, 유통, 인적 자원 시스템. 그렇게 5개. 이렇게 5가지 씨앗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좋네요. 첫 번째 씨앗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임대 시스템입니다. 요새 보통 장래희망이 유튜버 아니면 건물주 2개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부동산. 저작권 수입이나 렌트카 뭐 그런 것처럼 한 번만 구매해서 남에게 빌려주고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임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치면은 뭐 노래방이랑 장치사업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죠. 임대 시스템이죠. 스크린 이런 거. 그리고 저 지금 저작권 수입이 한 달에 한 8-9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퍼블리에서 냈던 게. 거기에 대한 얘기도 그 3번째 씨앗에서 할 건데. 씨앗 하나 심으셨네요. 먼저 이제 2번째 씨앗 먼저 얘기하고요. 2번째 씨앗은 순서가 있으니까.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은 저자가 가장 선호하는 씨앗인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일하면서도 불평이 없잖아요. 게다가 월급도 안 줘도 되고요. 특히 인터넷 착한 애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규모의 확대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인터넷이 이 시대 최고의 씨앗으로 꼽힙니다. 그리고요. 3번째 씨앗. 기자님들이 2개씩 가지고 있는 씨앗이죠. 2개씩이요? 바로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저 2개씩 갖고 있다는 게 뭐 다른 게 떠올라가지고. 진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1개씩 갖고 있는 2개씩 갖고 있는 거. 그 19금 붙여야겠다. 콘텐츠 씨앗인데 그게 먼저 프랜차이즈 트렌드라는 책이 있죠.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는 제목은 어렵지만
2020S 네. 자영업 뉴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그렇죠. 이거 줄임말 없나? 좀 긴데. 2020S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 2020S 자영업. 요새 쓰를 붙이는 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눈에 딱 들어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2020X 자영업. 감사합니다. 예. 네. 꼭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으로는 네. 이 창업지썰. 이것도 콘텐츠 씨앗이죠. 그렇군요. 근데 두 개씩이나 가지고 계신 기자님들. 네. 어때요, 세요? 이제 추월차선을 타신 것 같나요? 지금은 마이너스죠. 깜빡이를 틀어놓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행 차선에서 깜빡이를 틀어놨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씨앗을 두 개나 뿌렸는데도 네. 추월차선을 만약에 못 타셨다면은 그 원인은 바로 오늘의 키워드 또 나오죠. 저희 컨설팅 해주시는 자리군요. 불로소득이랑 규모의 확대. 이 둘 중에 하나에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이나 창업직설 방송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노승업 기자님 9만 원씩 매달 들어오죠. 네. 창업직설은 돈 안 들어와요. 책은 9만 원씩 들어오죠. 창업직설은 이제 광고를 하면 들어오겠죠. 광고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앞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불로소득 조건은 어쨌든 갖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규모의 확대겠죠. 뭐 만약에 규모의 확대를 해서 창업직설 청취자가 100만 명이 된다. 네. 이러면 기자님들은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불로소득은 아니죠. 저희가 맞죠, 불로소득. 노동 이게 나중에. 방송하는 것도 노동이지. 이게 나중에. 한 번만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한 번만 찍어 놓으면 그 방송으로 계속 시청자가 늘면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게 콘텐츠 씨앗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나중에는 불로소득인 거죠. 나중에 그거를 한 번은 일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유통 시스템입니다. 유통 시스템 좀 생소한데. 그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유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쇼핑몰을 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씨앗이라고요? 이것도 이제 플랫폼이죠. 유통 플랫폼. 그러네. 네.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 씨앗은 뭐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사장님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면은 인적 자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카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이건 오너가 되라 이거죠. 네.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풀타임 근무를 하고 계신다. 네네. 그러면 인적 자원 시스템을 0%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관리인을 근데 고용해서 운영 시간의 절반 정도만 근무를 하신다. 예. 그렇다면 인적 자원 시스템 50% 정도 활용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페에서 일을 전혀 안 하는데 돈을 계속 벌고 계세요. 그러면 인적 자원 시스템을 100%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인적 자원 시스템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통제가 어렵고 고용하는데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단점 때문에 저자는 그다지 선호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해요. 점주님은 선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단점들 통제가 어렵고 고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다. 로봇. 그것도 저희 2020 자영업 뉴패러다임에 대비하라에 있습니다. 잘한다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이런 건 배워야 돼.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씨앗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로봇. 그치. 로봇도 인적 자원 시스템의 한 가지처럼. 저는 그거를 조금 책 내용 이제 먼저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AI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이 나뉠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졌느냐가 이제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에 나뉘었다면, 그렇죠. 이제 인적 자원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로봇 자원 시스템이 되나요? 그럴 수 있죠.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려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배민 아카데미에서 더 자세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가지 씨앗을 잘 활용을 해서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알려줍니다. 인터넷, 그리고 혁신, 그리고 의도적인 되풀이. 의도적인 되풀이. 이 3가지가 가장 강력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인터넷은 그래도 좀 감이 오네요. 인터넷 뭐 있을까요? 뭐 요즘에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죠.
뭐 넷플릭스로 치면은 회원 가입자에게 월 정액을 받고 운영하잖아요. 이런 구독 경제 같은 느낌. 예, 이것은 가입자 기반 서비스라고 하죠. 예. 뭐 다음으로 유튜브, 팟빵 이런 거는 이용은 무료지만 광고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콘텐츠 기반 서비스. 그렇죠. 예, 플랫폼 그런 것도 있고. 네네. 페이스북 뭐 이런 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직방, 다방 이런 게 중개 서비스죠.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 네, 이런 인터넷 사업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는 혁신 사업이 있죠. 예. 이 책에서 얘기하는 혁신 사업이라는 거는 네네네. 혁신적인 제품의 제조를 하고 그리고 유통까지 하는 그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뭐 혁신 제품을 근데 보통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혁신 제품을 내가 발명에만 성공을 해내면 대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그런 발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에 네. 창업자 그 제임스 다이슨이 청소기를 발명하고 나서 8년 만에야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뭐 제품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판매할 시장 개척하고 막 마케팅하고 등등 돈 이제 또 갖다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겠네요. 발명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네.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이제 잘 팔리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만들고 서비스 개발하는 데만 신경 쓰지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마케팅 단계까지는 창업 단계에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창업 단계부터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은 의도적인 되풀이입니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의도적인 되풀이. 예, 다점포 운영 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요? 의도적인 되풀이란 게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성공시켜서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네. 예를 들면 동네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가 만약에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의도적인 되풀이를 활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카페를 수십 개, 수백 개 늘린다면은 네네. 수입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 책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든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의도적인 되풀이를 할 수 있다. 뭐라고는 합니다. 뭐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뭐 작은 자동 자판기다. 그거라도 여러 곳에 여러 대를 설치해 나간다면 그 또한 의도적인 되풀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꽤나 검증되고 성공적인 수입 모델이 있다면은 거의 늘려나가라 그거를.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서 듣기에는 뭐 다점포 같은 게 제일 무난하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책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끝났구나. 예.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오토 운영이나 다점포 운영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긴 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다점포 운영 안 하셨나요? 다점포 운영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늘려둘지 막막한 상태였죠. 눈앞이 캄캄한 상태였는데 그때 매장이 2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뭐 좀 아쉬웠고요. 그 힘든 시기였구나. 네. 근데 이제 추월 차선에 진입을 하려면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앞으로 창업할 가게에서 넉넉한 수익이 나야지. 그렇죠. 뭐 그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발을 어떻게 떼야 되나 이 고민이 참 많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기인데 일단 1호점이 성공해야지.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다점포를 확 늘리게 된 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점주님의 람보르기니 스토리를 그런 스토리죠.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성공한 자영업자분들을 막 막무가내로 찾아다니면서 막 인터뷰를 했었어요. 만나달라고 좀 질척거렸죠. 어떻게 성공하셨냐고. 근데 불광동에 1,500원짜리 탕수육집이 있거든요. 심지어 잔치국수는 1,000원이에요. 근데 이 탕수육집 한 달 순수입이 수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쇼핑몰에 있는 식당이라서 홀 공간은 여러 식당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푸드코트. 네. 탕수육집 자체는 4평 남짓한 주방에서 그냥 탕수육만 계속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수육이 손님한테 바로바로 제공이 되죠. 그렇죠. 근데도 줄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네.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그래서 나중에 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조심히 여쭤봤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탕수육이 1,500원밖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가격으로 팔아서 월 순수입이 수천만 원이라는 게 비결이 참 궁금합니다. 월 수입이 수천만 원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건 지인이셨어요. 제 지인의 지인. 지인지. 네. 지지. 네. 근데 그분 말씀이 되게 좀 웃겼어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그냥 처음에는 뭐 하나 조져야 되겠다 생각한 것뿐이 없죠. 야, 잘 읽는다 이거. 갑자기 연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들었던 거 그대로 제가 뱉어낸 겁니다. 앵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뭐 하나 조져야 되겠다 생각한 것뿐이 없죠. 없슈. 네.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네. 사장님 대체 뭘 조지셨다는 건지요? 이렇게. 또 뭘 물어봐. 그 거시기 그거 뭐 있잖아요, 그거.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다 물어봤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탕수육집 차릴 때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대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차리셨는데 창업 비용도 몇백만 원밖에 없으셨고 그 몇백만 원도 심지어 카드로 내가지고 그렇구나. 수중에 돈이 뭐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맛이든 서비스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압도적인 뭔가로 승부를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어렵겠다. 압도적인 무언가로 승부를 한다라는 것을 조졌다라고 표현하셨군요.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나 알아들었는데. 맞아. 근데 그 사장님이 일가를 이뤄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싸게 파는 것밖에는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가격을 조졌구나.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누가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가격 1,500원으로 탕수육을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맛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더럽게 없었어요. 손님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대요. 심지어 가격이 또 싸잖아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은 먹고 적자는 먹고 너무 힘들었대요 이때. 배가 부르셨겠네요. 근데 어쨌든 생각은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때도. 그렇게 6개월 정도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맛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힌 거죠. 그리고 일단은 말도 안 되게 싸니까 어쨌든 손님은 계속 늘어났대요 꾸준하게. 그리고 고기가 많이 팔리니까 업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원육 가격을 많이 낮추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가 거의 웬만한 탕수육집 10개, 20개 정도 이상 되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규모의 경제네.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룬 거죠. 그러면서 수익은 흑자로 돌아서고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더 이제 좋은 원육과 더 좋은 맛 이렇게 갖출 수 있게 됐죠. 선순환 구조가. 그러니까 손님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네. 싸고 맛있으니까. 그때부터 못 말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뭐 더 싸게 원육을 공급하겠다고 난리 나고 손님들은 줄을 더 길게 서고 이쯤 되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날 이것저것 물어보고 고민 상담을 하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딱했는지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기대됩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처음엔 그냥 욕심내지 말고 대충 해봐요. 제가 처음부터 돈 벌자고 탕수육 팔았으면 여기까지 100원 아까슈? 뭐 연기 공부를 따로 하셨던 건 아니죠 과거에.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제가 뱉어낸 건데. 엄청납니다. 대충 해봐요. 근데 이 대충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대충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셨을 거예요. 욕심 내지 말고 특화할 수 있는 거는 조져야 될 건 조지고 나머지는 좀 놔줘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좋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부터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면서 되게 마음이 그때 와닿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장사를 시작을 할 때는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자본으로 일단 차린 다음에 그 가게를 대박 가게로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첫 가게는 망하고 두 번째 가게도 선방하긴 했는데 더 이상 가게를 늘릴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정체된 시기고 고민이 많은 시기. 더 이상 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점포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져야만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하나는 조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대박 매장을 하나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확실한 성공 모델이 있으면은 뭐 확장에 필요한 투자 유치가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네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대박 매장. 이거 하나 말고는 다 내려놓자.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좀 저한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적거렸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을의 입장에 있어서 뭐 투자자한테 수익 배분을 비롯해서 아주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웠고 뭐 다 당신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 이철주 점주님 입장에서는 뭐 대박 뭐 손맛, 대박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예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전략이 이제 양수양도잖아요. 대박 매장을 찾아서 사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게 목표였죠. 그 발품을 제가 팔아서 그래서 대박 매장을 찾아낸 거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제가 제 돈으로 인수를 안 하고 차리면은 그게 대박이 나면 그게 제일 이득이니까 그쵸. 그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는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조건에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리하게 해주니까. 예, 제가 대박 매장을 인수를 하니까 뭐 그 매장은 이제 수익이 당연히 좋은 가게였죠. 그렇죠. 근데 불리한 계약 때문에 저한테는 그 매장이 그렇게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안겨주진 않았어요. 당장에는. 네. 근데 그 매장 하나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난이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이제부터는 줄을 섭니다. 아예. 이게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그 명품 매장을 그 유치를 할 때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수료가 별로 수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뭐 보통은 한 30% 안팎이라면 그 명품 매장은 10%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단가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 매장을 보러 온 이제 VIP 고객들이 가구도 사고 뭐 가전도 사고 이런 좀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 테넌트를 유치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발인데 그게 첫 발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사실 접근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대충 해봐유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갑의 위치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게 이후에는 저한테 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다점포 확장이나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물 흐르듯이 흘러갔어요. 그렇군요. 세 번째 매장에 매장을 인수를 하고 네 번째부터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책 주제가 뭐 즉시 퇴사하고 당장 사업체를 차려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라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첫걸음만큼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만큼은 욕심내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천천히 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뭘 조질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뭘 조질지, 어떤 욕심을 내려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한 문장 대본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끝. 물결 표시. 와, 고생했습니다. 오늘 부의 추월차선 일단 드는 생각은 노예라는 자괴감 가장 먼저 들고요. 뭐 너는 개미 좋다며. 좋긴 한데 자괴감도 드네요. 그러니까 개미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에이 개미 새끼 하면은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책에서 처음에 딱 정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읽어라. 나머지는 이 책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개미과이신 분들은 이 책을 아예 읽질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읽자 하고 정말 실제로 읽지 못했군요. 제가. 근데 사실 베스트셀러 된 거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고 있다는 그 방증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몇 번은 해봤겠지. 그거보다 일단은 저는 가난하지 말자. 저는 그게 더 컸어요. 맞아. 그런 생각 저는 요새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업이 안 됐다면, 저도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그냥 아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 이제 보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냥 겨울에 이렇게 뭐 보일러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막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위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주로 이제 아래를 보면서 안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헬조선식 행복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나보다도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행복해.
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전반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위아래 다 봐야죠. 위아래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는 건 아닌데 참 슬픈 얘기죠. 분명히 위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제가 뭐 되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까지는 부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공무원이 꿈이었고 뭐 이런 밖에 나가서 뭐 험하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저도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왕이면은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전해보는 것 자체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추월 차선에 깜빡이 트이고 진입은 했다. 싱싱 달리고 계신가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성공을 했진 못했지만 성공을 하는 그런 과정, 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미래나 저는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확실히 행복합니다. 그게 결론입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5가지 씨앗 돈을 벌게 하는 그게 재밌었어요.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저희도 있는데 임대. 그 건물주가 되라. 네. 두 번째는 인터넷.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컨텐츠. 네 번째는 유통 플랫폼이 되라. 다섯 번째가 인적 자원 시스템 사람을 써라. 저는 여기서 그냥 지금 제일 좀 수월하게 또 앞으로 좀 유망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중에 정말 뭐 이런 컨텐츠가 인기를 얻나 싶은 좀 의외로 빵빵 터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컨텐츠. 그리고 그게 컨텐츠만 있으면은 이제 그 생산하는 비용은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으면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나머지 뭐 부동산이나 뭐 플랫폼이 되고 뭐 인터넷 활용하고 이런 거는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많이 포화도 됐고 이 사람도 아마 좀 그 닷컴 버블 시대 뭐 요쯤에 좀 성공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기류를 잘 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포착한 거죠, 기회를. 그 기회는 변곡점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근데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 지금 들어가면은 너무 좀 늦을 것 같고 다음에는 뭘까요? AI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런 내용은 이제 2020. 아니, 나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로.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이고 저도 고민해보게 되네요. 내가 품어야 될 씨앗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한번 품어볼 만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아주 좋은. 또 하나는 내용이었어요. 그 일가를 이뤄라. 조자라.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조지자. 하나만 잘하면 돼. 남들보다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라.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창업에서는 저희가 1위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이런 거 잘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 저희 그 충무로에 동경 우동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되게 유명한 그 엄청 싸게 팔잖아. 네, 지금도 4,000원, 4,500원밖에 안 우동이. 근데 그 집은 지금 일본 뭐 이런 여파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 잘 되거든요. 그 우동으로 조진 거죠, 진짜.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잘하면 돼. 조지자. 네. 뭐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된다. 뭘 내려놔요? 내려놓으라는 게 뭐예요? 저라고 치면은 처음에 수익이었죠. 그리고 이 탕수육 사장님 같으면은 처음에 그 탕수육을 판 수익 일단은 규모의 확장을 이루고 나니까 나중에 돈이 저절로 벌리더라. 친구도 많이 내려놨잖아요. 네. 사비로 출장 가는 거 다 내려놓은 거지 뭐.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거덜나. 저는 오늘 뭐 다 내용도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저희 이철주 점주님의 연기력. 깜짝 놀랐고 다음 자의책에서도 간간히 이런 거 좀 넣어주시면은 연기력을 좀 조져주시면 저희 자의책도 잘 되지 않을까. 우리 좀 그렇게 그 라디오 극장 뭐 이런 극장 코너를 또 하나 꽁트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성대모사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 또 한번 조져봤습니다.
네, 오늘 조져주신 이철주 점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